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였던 일리아 수축해버는 기존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시대는 끝났으며 앞으로는 AI가 자체적으로 추론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월 1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슈츠케버는 전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슈츠케버는 오픈 AI 설립자로 챗 GPT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AI 모델이 현재 주로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맞추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학습이 없이도 자체적인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AI의 차세대 모델이 에이전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인간을 대신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AI 시스템으로 스스로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며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가 더 많은 추론 능력을 가지게 될수록 인간은 AI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슈츠케버는 AI 학습과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가 유한하며 이미 이용 가능한 최고 품질의 데이터는 고갈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화석 연료에 비유하며 데이터는 증가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AI 성능을 크게 개선할 새로운 데이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서 데이터 의존적 접근 대신 추론 중심의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그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수축해버는 지난해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갈등을 빚고 회사를 떠난 이후 AI의 안전성과 추론 중심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AI가 자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공식 대통령이라 칭하며 그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2월 1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의 광범위한 사업 이해관계가 엄청난 이해상충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렌 의원은 머스크가 전기차, 우주항공,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트럼프 정부 2기에 정부 효율부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정부 공직자가 아니어서 기존의 윤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워렌 의원은 머스크의 조언이 미국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대중은 알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는 머스크와 협력해 정부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개혁이 머스크의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대선 이후 91%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머스크의 사업 이익과 연결된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머스크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그가 회사가 아닌 국가를 우선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윤리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투자하고 있는 초기 단계 산업에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감시단체와 윤리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역할이 국가안보와 공공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월터 샤워브 전 미국 윤리국장은 머스크의 활동이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머스크와 정부 간의 관계에서 윤리적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집중된 해로 약 6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다수의 집권 여당과 현직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를 보면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존 권력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미국 대선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정권을 내줬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7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고,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는 58년 만에 여당이 정권을 잃는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츠와나 여당 민주당은 의석수를 34석에서 6석으로 급감하며 최악의 선거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4월 총선에서 야당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고, 12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당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처음으로 국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으며, 일본 자민당 역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는 등 집권당의 어려움이 두드러졌습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올해 선거에서 집권 여당들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 경제난을 지목했습니다. 올해 초 3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국 경제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좋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는데 31개국 평균으로 자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45%에 그쳤고 54%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만족도가 36%로 2021년 49%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구구 정당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앞세워 지지 기반을 넓히며 주목받았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은 6월 총선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고,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9월 총선에서 29% 득표율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하원 의장을 배출했습니다. 영국의 리폼 UK는 총선에서 14%의 득표를 기록했고, 독일의 구구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주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치적 입지를 확장했습니다. 2024년 선거 결과는 경제적 불안과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반이민 정서가 결합하며 세계 정치 지형을 흔드는 한 해였음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